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서울의 부동산, 특히 목동, 여의도, 강남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하냐면, 이 경제가 안 좋으냐면, 제가 부동산 하잖아요. 그죠? 저희 와이프가 부동산을 하거든요. 좋은 곳에서 부동산 해요. 세종에 좋은 곳에서 부동산 해요. 아주 거래가 잘 되고, 잘 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불경기 때도 거래가 거기는 꾸준하게 됐어요.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 그리고 전세도 잘 나가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하는 부동산은, 잘하는 부동산, 잘 되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한 2개월 전부터요, 전월세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회전이 되는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월세 거래가 끊겼어요. 전월세 거래가 끊겼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일 거리가 없어진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자. 그 자리에서 죽든 살든 살자.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복비 내야지, 이삿짐 내야지. 그러니까 그냥 올려주고, 5% 올려주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상황을 잘 알잖아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다. 그리고 어디 어디 유원지나 그런 데 가도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한쪽은 불경기, 한쪽은 폭등. 제가 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극심한 불경기인데 한쪽은 폭등 레이스야. 심각해진 거죠. 전월세 거래도 안 된다. 요즘 부동산들 굶어 죽고 있어요, 여러분들. 굶어 죽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서울의 상황을 한번 계속해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의 강남과 마이홍성, 고급지 다 올랐죠. 물건도 들어가고 거래도 안 되고 그냥 신고가만 계속 찍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죠? 확산되고 있다. 자, 강북의 역세권 구축단지까지 정고점을 터쳤다. 강북의 역세권 신축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는 강북의 역세권 구축단지까지 전고점을 터치했다. 전고점을 터치했다. 자, 대표적인 아파트가 성동구 행당동의 한진아파트고 오래된 거잖아요. 2000년 중공아파트 5호선 행당역 초역세권, 최근에 전용 8사가 15억 원. 자, 15억 원이면 강북의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이죠. 성동구니까 좋은 동네니까 구축도 15억 원을 한다는 거야. 자, 직전 최고가가 2022년 4월에 14억 7천. 자, 그러니까 2022년 고점의 가격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하면은 노도강 금강구까지 퍼질 수 있다라는 거야. 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심각한 문제. 또 볼까요? 2003년에 준공된 영등포구 당산 레미안 아파트. 선호도가 좋은 데죠. 당산동이면 위치가 좋잖아요. 초역세권. 전용 8사가 17억 5천만 원. 직전 최고가 2022년 5월에 17억 3천만 원. 이거 그때 완전히 우리 거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격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폭락론이 의미가 없어졌다니까요. 우리가 거품이라고 한 가격을 오버해버렸어.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돼. 다시 찾아야 돼. 이건 서울에 관한,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방에서 그렇다고 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그죠? 물 공급이 모자르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방은 완전히 패닉 상태고. 근데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가고 있어요. 지방은 완전히 소멸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 서울은 공급이 모자라. 그죠? 그런데다가 금리는 또 초저금리로 오고 있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금리가 내려가고 모든 인구가 서울에 빨려 들어가고 서울은 공급이 모자르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20년이 걸리고 한 단지가 지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부는 지금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누가 될진 모르지만 이거 규제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내 공급을 빨리 촉진시켜야 돼.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완화하고요. 그죠? 의미 없어요, 이제. 의미 없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의 규제를 다 완화했어. 서울의 규제를 다 완화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땅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막 올라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근데 안 그래도 올라가. 이래나 저래나 올라가거든. 근데 지방의 집값은 계속 떨어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그게 무서운. 그래도 우파 정부는 막 규제 완화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근데 좌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들, 예? 뭐 중과세 문제라든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다 해줬을 때 서울의 집값만 올라가고 지방의 집값은 계속 떨어져. 굉장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은 그거야. 예? 서울의 집값이 너무 뛸까봐. 그러나 이렇게 똥 싸놓고 뭉개고 앉아있으면 더 뛴다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라는 거죠. 안 그래도요, 2030년이 가면 이제 여러분들 역세권에 18억에 분양받아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15억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돈 있는 사람만 분양받는 거예요, 서울은. 응? 아버지가 시골에 땅을 팔아줘서 도와줘야 분양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됐어? 젊은 애들, 아버지한테 받을 돈도 없고, 학자금 빚만 갚아야 될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혼 안 하겠죠? 그죠?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되겠죠? 자, 광진구 현대 프라임 아파트도 전용 8사가 17억 원에 거래됐다. 2021년 9월 당시 최고가가 17억 2천이다. 근접했죠? 광진구 프라임 현대 아파트. 이거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강북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데다가요. 지금 문제가 어디냐면 서울의 폭등 근원지는 뭐 여러분들도 있지만 지금 목동이 문제예요, 목동. 그죠? 목동. 자, 목동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어제보다 가격이 또 올랐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고가를 거래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건축 사업을 해보니까 여기가 땅 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7평, 19평짜리 사면 뭐 25평 공짜로 줘. 뭐 경우에 따라 이게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20평, 22평짜리 샀는데 뭐 32평짜리 공짜로 줘.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이 가장 뭐랄까요, 살고 싶은 데가 어디? 학군이 좋은 데 아니에요. 학원이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는 지난달 22일 재건축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뭐 선정작업, 뭐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 속도도 빠른 거야. 뭐 벌써 조합 설립을 했는데 설계사 시공사를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엄청 빠른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헐아파트에다가 더 큰 아파트를 주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자, 목동 6단지가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지난달 23일에 26억 3천만 원, 전용 115제곱미터는 28억. 자, 2월에 거래된 직전 최고가 26억 9,500보다도 1억 원 이상 높은 겁니다. 그냥 거래되면 신고가야, 여기는. 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가격이 뛰니까 그 옆 지역으로 가격이 다 번져가는 거야. 그 번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단지도 올라가고, 그죠? 당산동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구축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이 신축과, 목동의 신축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가격 차이가, 그 차이가 나면 당연히 갭을 좁히겠죠. 그죠? 자,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27평과 35평은 매물이 아예 없다. 20평형만 19억 원에 나와 있다. 자,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과 수도권에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이 인천과 수도권에서 이제 이제 애들 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자, 목동 6단지 외에 재건축 단지들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완료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6단지, 8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단지들도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완료됐다. 여기 속도가 빨라요. 한 2035년 되면은 막 거기 다 공사 다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자, 지난 4일부터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 시행되면서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서울의 어떤 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넷째 주에 양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목동, 신정동 위주로 전주보다 0.31 상승하며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그리고 매물은 11%나 감소했다라는 게 문제죠. 자, 여기 있죠. 뭐 위치가 좋죠. 그죠? 여의도 가기도 좋고, 그 다음에 9호선에 있으니까 강남 가기도 좋고, 그죠? 뭐 그냥 신고가예요. 찍으면 신고가야. 여기가 몇 단지인가요? 자, 1단지 35평이 24억. 4월에 24억. 뭐 매물이 없으니까 그죠? 25평 2단지가 20억. 5월 9일 날, 5월 1일 날 매물이 없는 거야. 큰 평수는 물건도 안 나온대요. 그죠? 큰 평수는 아예 물건도 안 나오는데. 자, 19평 이게 6단지가 18억. 계속 신고가야. 자, 신고가야. 22억. 25평이 22억. 그러니까 32평을 이거 추가 부담금 안 내면 만약에 25평을 가졌는데 32평을 준다. 그러면 22억. 뭐 괜찮죠. 그죠? 뭐 30억은 가지 않겠어요. 나중에. 뭐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역이 뛰니까 뭐 여의도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이렇게 당산동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인근 지역도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죠? 여기 7단지 인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아이고 뭐야. 자, 나중에 이제 이런 아파트까지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죠? 뭐 조금 떨어지긴 해도 예를 들어 이거 다 줬는데 이게 30억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9억 2천이네. 2000년도 26년차 오래됐긴 하네. 그죠? 자, 전세가 5억. 그럼 나중에 이거 30억 가면 이것도 올라가겠네. 이런 거, 이런 지역들도. 그죠? 여긴 좀 새 거 같은데. 2001년 11억. 뭐 이런 지역까지 다 가격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데도, 이거 별로 인기 있는 동네는 아닌데. 이런 데도 2009년형 32평이 얼마요? 자, 10억 4천. 이것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올라갔네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 근처에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재건축이 저기 되면은 이런 지역도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뭐 당연히 이런 지역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죠? 자, 이렇게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건 내일 방송할 건데, 이제 수도권 외곽,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외곽의 신축급, 준신축급이 한
지금 한 6억대 정도거든요. 6억 후반대, 중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출퇴근이 이제 가능하고 뭐 그런 적이죠. 자, 여기를 놓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은계 지역이 이제 강남 출퇴근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제 광역버스를 통해서 외곽도로로 가면 뭐 빨리 가요. 금방 가요. 자, 이런 데가 6억대잖아요. 그죠? 6억, 이게 2020년, 6년차 새 거죠. 6억 5천.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격이, 이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이 6억대거든요. 이제 나중에 6억대 아파트가 없어져. 그죠? 나중에 내년 되면 없어져. 올해까지 막 올해 말 거래가 활발히 되면서 없어져. 이런 데가 전세가 지금 얼마야? 한 4억 정도 갈 거려? 4억이 넘네. 자, 4억 정도 되고 이게 4억 5천, 4억 8천 막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5억 근처 가면 이거 매수 들어오겠죠? 7억이 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6억대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6억대 매물이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뭐 내일 볼 건데 이 검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검단도 뭐 여의도 뭐 출퇴근하기 좋잖아요. 그죠? 자, 이런데 이제 벌써 여기는 7억대가 됐더라고. 여기 7억대가 됐잖아. 그죠? 여기 검단에 조금 좋은 지역들 7억대가 됐잖아. 자, 이제 여기 조금 검단에 떨어지는 지역들 밑에 여기 벌써 6억대잖아. 자,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1억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그래. 벌써 조금 수도권도 약간 좀 인기 지역들 예를 들어 하남 같은데 하남은 되게 비싸더라고. 여기는 하남 신도시. 자, 여기는 얼마야? 아르타운이네 이거. 자, 이런데 벌써 13억까지 가네. 와, 이거 너무 올랐다. 그죠? 10억대까지 가죠. 10억대. 자, 10억대. 그죠? 10억대. 벌써 이런 데는 가격이 고독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라시움, 이 상일동 여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갭을 이미 좁혔고, 다른 지역도 6억대가 7억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에 아직 그 매수자들이 결정을 못했거든요. 수도권에 살 사람은 사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전세가 오르면 전세가 이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금리가 싸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6억대 아파트가 신축급, 준신축급,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은 1억씩 더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게 보시고. 자, 이미 어디야 여기 이런 데도 한 8억대 가죠. 삼성리도 7억대 8억대. 그죠? 자, 7억대 8억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요. 역세권의 신축이 15억이야. 근데 거리에 조금 나가서 외곽으로 나가서 서울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 한 6억 5천이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 15억은 못 사고 여기 전세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줘야 되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 나갈 수밖에 없어. 이자 비용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감당도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집값이 올라간다.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서 6억대 아파트에 굉장히 쏠릴 수 있어. 청라 지역도 청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청라도 뭐 6억대 아파트잖아요. 5억에서 6억대 아파트잖아요. 이런 아파트로 수요들이 다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자, 이 얘기는 내일 한번 더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